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빅4라고 불리는 곳들이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건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건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격 때문인데 과연 빚을 낸 수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관건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입지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를 받는 곳들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일단 무조건 대출 물고 진입을 하려는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름 아닌 어제 1순위 공급을 마친 빅4 서울 수도권 분양단지들 거의 폭격을 한 것 마냥 청약 통장이 대거 투하가 됐었는데, 그 첫 번째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어제 특공 접수에서도 선방을 날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1순위에서도 엄청난 진격의 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순위 250세대 모집에 무려 통장이 4988개가 몰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 특공에서도 10,000개 이상의 통장이 몰리더니만 1순위에서는 거의 4배 가까운 인원이 폭증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확실히 그래도 구평 17억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비교적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5구 제곱으로 통장이 쏟아진 것 같은데, 5구 A에서 236대1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20평대가 13억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84제곱에서도 그리 5구제곱 경쟁률과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쏠리는 경쟁률이 나왔다 이거죠. 대형 평수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현금 부자들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자일은 거의 아비규환 상태. 그만큼 그동안 고금리 부담 때문에 어설픈 곳에 고농축된 통장을 풀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서울 집값 들썩인다는 심리전에 똘똘말이 그대로 말려 올라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서울 상급지에 해당하는 역세권 대단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공덕자이가 대장단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아마도 그 자리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게 보이죠. 문제는 향후 단지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이 소폭의 상승세로는 그리 크게 차원이 다른 집값으로 업그레이드 되기에는 변수가 많다. 지금 건설사가 내놓은 구평 가격 17억은 앞으로 오를 것을 예상하고 눌러놓은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준점이 이 확실한 상승세로 갈 것을 점 찍어 놓고 내놓은 가격 기준이 아니라 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집값의 변동성에 따라서 다시 내리박힐 수 있다는 그런 기준점에서 내놓은 분양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변 시세보다 1, 2억 올려서 가격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 자산 가치의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양가를 쏘겠다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야 건설사 수익률의 엑셀을 더 밟을 수가 있거든. 늘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고분양가 쏟아내는 건설사들은 향후 서울 집값이 엄청난 변곡점을, 그리고 대반격의 상승세로 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설사가 무턱대고 들이댈 수밖에 없다라는 무모한 가격 올리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원가 상승분을 들먹이면서 현장에 애로사항을 토해내고 있는 것도 앞으로 건설 경기가 맞이하게 될 엄청난 자금난, 이거 특별한 해법이 없거든.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물 들어올 때 노젓자고 서울 분양은 무조건 가격 수위를 높이고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강남권 분양가도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조만간에 구평 가격이 20억까지 갈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마자일 보세요. 17억으로 쏴도 통장은 4만 개나 쏟아지잖아. 건설사는 자신감 뿜뿜, 서울에서는 이게 통하네. 그냥 이후로 계속해서 분양가를 강속구로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곳이 신기록을 경신했죠. 바로 과천 디에틀 퍼스티지 S2 블럭.
과천 지식정보타운 최후의 민간 분양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그래도 뭐 주변 시세가 14억 정도인데 분양가가 7, 8억 선이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지대로 몰렸습니다. 453세대 모집에 무려 통장이 10만 3,513개가 쏟아졌어요. 전날 특별공급에서 조짐을 제대로 보이더니만 3만 개 이상의 통장이 특별공급에서도 몰렸었죠. 결국 이렇게 분상제 아파트가 극한의 경쟁률로 올라가는 건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요가 쏠릴 수 있는 우회로를 제대로 터주면 되는데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고분양가 떠받쳐주는 4만 개의 통장이 몰린 거라 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죠. 같은 콘크리트 더미 아파트인데 거의 뭐 더블업되는 분양가 차이, 그대로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거고, 과천은 서울, 경기, 인천 당첨자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더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1순위 경쟁률은 228대 1을 넘어서 버렸고요. 여기는 평수가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5구제곱을 일률적인 평수로 해서 나왔는데 거의 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버렸다는 얘기죠. 확실히 분상제 아파트가 대세이긴 합니다. 워낙에 뭐 분양가 자체가 살벌하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과천 같은 곳은 뭐 강남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서울과 살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괜찮은 편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그만큼 분상제 아파트 파이가 지금 현재 너무 그 공급이 적다라는 얘기죠. 이걸 확대하는 길만이 건설사도 살고 개인도 살 수 있는, 지금 뭐 PF 위기 넘어간다고 계속해서 금융 완화책만 쓴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뭐 폭탄 돌리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엔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밟고 가니까 지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어제 같은 분상제 아파트로 나온 고양장항 카이 유보라, 여기도 뭐 사람들이 꽤 몰렸어요. 고양 쪽, 특히 일산 호수공원 끼고 있고 광역교통망도 지나가는 곳이라서, 게다가 뭐 분상제 아파트라는 메리트도 있고 해서 1200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1105명이 통장을 던졌습니다. 역시 분상제 아파트가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평 84제곱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공공택지위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당첨 파이가 존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분상제가 대안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대형 평수는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경쟁률이 조금은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권 성남시에 분양한, 여기는 뭐 당해로 마감이 되는 지역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상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20세대 모집에 18,000명이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산성역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리스크도 초역세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판단이 선 건데, 국평 분양가 10억에 가까운 아주 센 가격으로 나왔어. 뭐 맞박을 때리는 가격이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통장을 집어던졌어요. 확실히 일단 입지가 좋고 대단지면 묻지마 청약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영끌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 모아야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고분양가 민간 단지인데 엄청난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분위기에 묻어가면서 통장을 던지기에는 하반기 너무나 많은 변수가 한국 집값을 뒤흔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뒤흔들 정도가 아니라 멱살 세게 잡고 내동댕이 칠 수도 있는 위기들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 이번 주 분양한 빅4만 제외하고는 오산, 롯데캐슬 미분양됐지 않습니까? 일타 브랜드 달고 나왔어도 지지부진. 인천 리아츠 역시도 미분양으로 떨어져 버렸고, 부산에서도 블랑서밋이 대부분의 평수에서 미분양 기록했네요. 이렇게 집중 포화를 쏟아 부은 곳들만 다시 청약시장이 살아난 것 같은 분위기를 흘리지만 주위를 휘하고 둘러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회가 끝나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부상하기 시작을 했죠. 바이든이 뭐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토론회에서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확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폴리코노미,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가 변화되면서 경제적인 여파도 제대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일단 트럼프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무한대로 돈을 풀어 제끼겠다는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재정 지원 확대가 바이든 때보다
급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등장하면서 법인세 부분에서 아주 파격적인 세금 정책 나오면서 기존 미국에 깔려있던 재정 적자 부분은 더 크게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자국 내 재정 적자 악화 메우려면 조폐공사 윤전기 돌려야죠. 그냥 달러는 찍어내는 즉시 그 현장에서 어마무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려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를 세일즈할 수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냄새가 진할 정도로 풍기고 있는데, 미국 대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미국 국채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로데오 경기장의 말처럼 펄떡거리고 있죠. 시장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트럼프 쪽으로 정치 판도가 기울어지게 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이 되면서 7월 달부터 말달리기를 시작하는 미국 국채는 앞으로 10년물 자체의 존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가능성 아주 높아졌죠.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국채 발행은 더욱 가속을 붙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통화량 증가는 폭증, 당연히 미 연준이 가장 경계심을 드러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기준금리를 거꾸로 갈 수 있게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역전쟁이 본격화돼서 관세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팍팍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때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세금을 잔뜩 머금은 수입품은 당연히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죠. 물가 상승률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민정책 더 제한을 둬서 자국 내 임금 상승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 한마디로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향을 그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받게 될 거고, 당분간 고금리는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트럼프가 제롬 파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 요구해도 절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수학 공식처럼 딱딱 나오게 될 거라서 웬만해서는 이런 궤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 거래량 증가, 다시 혹한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 아주 크게 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PF 문제 두 손으로 막고 있는 금융 완화책으로 터지는 곳들 되도록 안 터지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선 고금리 부담이 더욱 가중이 될 거라는 이 공급 쪽 빨간불 여전히 켜지게 되고요. 환율 불안 요소 이미 해법을 잃었어요. 엔화와 위안화와 함께 손잡고 그냥 방어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고, 그러니 향후 하반기 집값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진폭의 변화는 작년 하반기 궤적보다 더 급하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집을 살피실 때 이런저런 요소들 감안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지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분상제 단지가 디에트루와 카이브 유보라 마무리됐고, 다음 주 또 한 곳 나오죠. 여기도 엄청나게 몰릴 것 같습니다. 바로 동탄역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데, 동탄 엘리움 더 시그니처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4억대에서 6억대 사이, 주변 시세가 동탄 로케가 국평이 14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시세 방어력이 괜찮은 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고, 서울, 경기, 인천, 당천파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입지는 경부선 직선화 공사 완공이 되면 동탄역까지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역세권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애둘러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멀게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미들급 정도의 단지라 볼 수 있고요. 확실히 10억이 넘어가는 요즘 국평 가격과는 조금은 차별성은 느껴지긴 합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스킵하셔야 됩니다. 괜시리 미련 두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무튼 조심조심 가시면서 골든타임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말 핵심 입지 외에는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분양시장이 절대적인 혼조세로 가고 있죠. 게다가 지금 대외 변수가 미국 상황이고 한국 상황이 되다 보니까 11월 미 대선 국면이 다시 한국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출렁거릴 수 있는 대변곡점에 수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으니까 정말 조심조심 살피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꼭 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복 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